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고 아직 아이는 없어서 애갓하게 아기 천사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결혼이 좀 늦었어요. 제 나이 37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친정 아빠와 살 생각이었어요. 물론 저희 아빠는 질색팔색하며 싫다고 하셨지만 저는 꼭 그러고 싶었죠. 저는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꽤 오랫동안 아빠와 단둘이 살았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아빠가 저 없이는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칭 효녀라고 생각하며 선심이라도 쓰듯 내가 홀랑 시집가면 그땐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혼자 살 수 있어? 내가 다 아빠 생각하는 마음에 그러는 거야. 어때? 나 같은 딸 없지? 라며 괜히 아빠 앞에서 오버를 떨곤 했는데요. 그럼 저희 아빠는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장난 반 진담 반 내가 왜 혼자 못 살아? 아빠는 원래 혼자 사는 게 꿈인 남자야. 네가 뭔데 내 꿈을 방해해? 그러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얼른 순진한 놈 꼬셔서 시집이나 가버려. 아빠도 나 혼자 산다. 그거 할 거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솔직히 저나 아빠나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만큼 저희 부녀에게 엄마의 자리는 절대적이고 컸는데 여기서 잠깐 저희 부모님의 연애담을 들려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초등교사였어요. 그것도 완전 생기발랄하고 의욕 만땅인 그런 교사였는데 그에 반면 저희 아빠는 초등학교 앞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수줍음이 많은 하지만 친해지면 엄청 개그감이 폭발하는 총각이었어요. 게다가 학교 앞 웃기는 떡볶이집 아저씨로 저희 아빠는 초통령 뽀로로를 위협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저희 엄마랑 저희 아빠가 눈이 맞아버린 거죠. 저희 엄마가 재미있는 남자가 이상형이었거든요. 여기가 애들 사이에서 유명한 그 떡볶이 가게죠? 하기사 떡볶이 파는 가게는 여기뿐이라더라고요. 아, 네. 근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문제는 없고요. 애들이 하도 아저씨가 웃기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어요. 저도 떡볶이 주세요. 양 많이. 근데 저도 웃겨주시나요? 저희 엄마는 그렇게 아빠에게 초면부터 웃겨달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어른 여자한테 그런 관심을 처음 받아봐서 웃기기는커녕 얼굴은 물론 귀부터 목까지 온통 새빨개져서는 떡볶이도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서빙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엄마가 그걸 보고 빵 터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저희 아빠가 일부러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진심으로 긴장했던 아빠는 자기 혼자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엄마가 떡볶이를 다 먹을 동안 숨죽이고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계속 저희 아빠를 기대하는 눈으로 쳐다봐서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때 네 엄마는 아주 날 개그맨인 줄 알고 있었어. 빨리 자기 좀 웃겨달라고 계속 찾아와서 아빠가 유머집도 사서 공부까지 했다니까. 나는 떨려 죽겠는데 아주 건장한 사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지. 뭐야, 아빠가 엄마를 좋아했네. 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거든. 네 엄마가 아빠를 더 좋아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일주일에 떡볶이를 5번이나 먹으러 왔지. 그리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빵빵 터지는데 생각해보면 웃긴 얘기도 아니거든. 근데 네 엄마는 막 좋아 죽는 거야.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니?
뭐긴 착각이지. 그건 아빠의 심각한 착각이야. 아니야. 이래봬도 네 엄마가 먼저 아빠한테 사귀자고 해서 만났어. 거짓말. 아이고, 하긴 남자친구도 없는 네가 순수했던 남녀의 설레이는 사랑을 어떻게 아니? 이건 뭐지? 나도 알 건 다 알거든. 누군 뭐 첫사랑도 못 해봤을까 봐? 아빤 첫사랑이라고 안 했는데 설마 너 첫사랑 이후로 계속 연애 못하고 있냐? 너는 애가 참 왜 그래? 네가 그러고도 니네 엄마 딸이야. 네 엄마는 사랑 앞에서 용감하고 씩씩했어. 그러니까 아빠를 꼬셨지. 꼬시긴 뭘 꼬셔. 아빠가 멋대로 빠진 거면서. 됐어. 나는 아빠 닮아서 글렀나 보지. 엄마 같은 남자를 만나야 시집을 가는데 이번 생은 그냥 포기하자. 야, 뭘 그렇다고 벌써 포기를 해. 그래, 취소. 우리 딸은 엄마 똑 닮았네. 늦었거든. 저는 최대한 아빠가 엄마 생각으로 슬퍼하는 일이 없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엄마 얘기를 할 때에는 더 오버하고 장난스럽게 얘기하곤 했는데, 그러면 아빠는 다시 사랑에 빠진 남자처럼 엄마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이 좋으면서도 마음이 아팠는데요. 아빠는 늘 웃고 있었지만 제가 보지 못한 그 틈엔 그리움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자기야말로 엄마가 아니면 다시는 사랑 같은 건 못한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는 아직 청춘인 30대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재혼하라고 소개도 엄청 하고 설득도 엄청 했다고 하는데, 그걸 전부 마다하고 떡볶이와 튀김을 팔아 저를 홀로 키우셨죠. 그리고 가게도 집도 이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월세와 전세로 살고 있던 가게와 집을 저희 아빠가 매입을 하셨어요. 여기에 엄마에 대한 추억이 가득한데 다른 곳으로 갈 순 없잖아. 다른 곳으로 가면 엄마가 길치라 못 찾아올 수도 있거든. 그리고 아빠는 여기가 좋아. 이 가게에서 엄마를 처음 만났고 이 집에서 너를 낳고 행복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생 그곳을 당신이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집은 저의 소중한 친정입니다. 그리고 가게는 현재 저희 아빠의 동생이자 저에겐 엄마 같은 고모가 운영 중인데요. 그 오빠의 그 동생이라고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웃기는 아줌마로 통했어요. 저희 고모는 처녀인데 말이죠. 하지만 조숙한 아이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믿지 않았고 100번 양보해서 언니나 누나까지는 바라지도 않을 테니 이모라고 부르라고 시켰는데, 줏대 있는 요즘 아이들은 꼬박꼬박 저희 고모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저희 아빠도 고모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가게에 가곤 하는데, 고모 말로는 아이들이 없을 때에는 멍한 눈으로 아빠가 앉아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엄마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겠죠. 솔직히 저는 너무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만큼 엄마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딱 한 가지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저 때문에 그렇게 일찍 아빠의 곁을 떠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엄마는 집안의 유전이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은 물론 먹고 있는 약도 있었는데,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아이를 갖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가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아빠한테는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임신하신 거예요. 뒤늦게 사실을 안 아빠는 울면서 저를 지우자고 하셨다 하더군요.
난 애기보다도 자기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아빠가 그런 말 하면 뱃속에 우리 애기가 듣고 슬퍼하지. 난 괜찮아. 의사가 그럴 확률이 있다고 한 거지. 그런다고 한 건 아니야. 그래도 이거 왜 이래? 나 몰라? 나랑 우리 애기가 멋지게 해낼 거야. 나만 믿어. 아빠는 결국 엄마의 고집을 꺾지 못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원래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미 생긴 아이를 지운다는 게 아빠도 어려우셨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아무리 의욕이 많다고 해도 인간이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저희 엄마는 거짓말처럼 저를 출산하고 점점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애써 아닌 척 숨기려 해도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컸을 땐 그 좋아하던 학교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엄마한테는 아빠와 저 둘밖에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아빠랑 결혼하기 위해 부모님과 등을 돌리고 집과도 연을 끊어버렸거든요. 물론 제가 태어나고 몇 번의 왕래는 있긴 했지만 그마저도 좋았던 적은 없었다고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오빠가 좋다고 매달린 것도 아닌데 그 집 사람들은 꼭 우리 오빠를 도둑놈 취급하더라. 무슨 신분사회인 양 자기 딸이 선생이니까 우리 오빠는 떡볶이나 팔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라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국민 간식 떡볶이를 뭘로 보고? 그리고 엄연하게 말하면 우리 오빠가 사장인데 자기 딸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진정해 고모. 고모는 다 좋은데 꼭 그렇게 흥분하더라.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갔지. 야, 조카? 내가 시집 못 간 거 네 책임이기도 해. 너 키우다가 내가 좋은 날 다 보냈어. 무슨 고모가 날 키워. 어머, 얘 좀 봐.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닌데. 아무리 네 아빠가 널 잘 키웠어도 딸 키우는데 어떻게 여자인 고모 도움이 안 필요하니? 너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다? 뭐 그건 그러네. 하지만 나 때문에 시집 못 갔다는 건 좀 아니지. 그냥 그렇다고 하자. 있어 보이게. 좌우간 남매가 억지 부리는 건 똑같아. 그런가? 근데 너도 잊지 마. 네 몸에도 우리 남매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오빠는 나름 자기가 새언니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거리를 뒀었어. 그렇게 좋아하는데 자기 때문에 새언니가 집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 같으니까 헤어지자고까지 했었지. 진짜? 그래. 근데 그때 새언니가 확 뭐? 혼인신고하자고 오빠를 끌고 갔어. 벌써 집도 나와서 자기 몸만한 가방을 들고 왔더라. 맞아요. 저희 엄마는 저희 아빠랑 결혼하기 위해서 집을 나왔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저런 식으로 혼인신고를 먼저 한 줄은 몰랐는데 고모의 말을 듣고 저도 입이 떡 하고 벌어졌죠. 그래서 아빠한테 사실 확인까지 했었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한참 호기심 많은 17살이었어요. 영선이 고모가 그래? 걔도 참 애한테 뭐하러 그런 말까지 하고. 아이 서두는 됐고 고모 말이 정말이야? 엄마가 아빠 끌고 가서 혼인신고했어? 뭐 그렇긴 한데 사실은 혼인신고서만 들고 왔어. 우리 둘 다 경험이 없어서 그냥 도장만 들고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게 증인도 있어야 하고 쓸 것도 많고. 그래서 보기 좋게 서류만 가지고 돌아봤지. 그래도 니네 엄마 성격에 그날 저녁에 다 쓰고 다음날 아빠가 내고 왔다. 뭐야? 아빠도 할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혼인신고부터 한 거야? 할머니는 이미 교사머니를 본다고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녔어.
오히려 아빠가 그때 혼인신고 안 했으면 할머니는 동네에서 뻥쟁이라고 소문이 날 위기였는데 네 고모가 그 얘기는 안 하디? 좌우간 가만 보면 걔도 일관성이 없어. 자꾸 옆길로 새지 말고 아빠도 그냥 해버린 거네. 아니, 아빠는 엄마한테 부모님 허락받고 천천히 하자고 했지. 근데 네 엄마가 지금 나만 결혼하고 싶어 안 달랐어? 혹시 자기는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던 거야? 뭐야? 이렇게 싸붙이니까 무섭잖아. 그래서 아빠가 딱 말했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너랑 결혼하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또 니네 엄마가 얼마나 좋아 죽었는 줄 아냐? 아빠는 혼인신고보단 예쁜 웨딩드레스를 먼저 입혀주고 싶었던 건데 내 속도 몰라주고 그렇게 좋아하더라. 아빠는 행복한 얼굴로 눈물이 글썽거리며 말을 마쳤어요. 그리고 저한테 차마 눈물까지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지 얼른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는데요. 물소리가 한참 나더라고요. 아마도 한참 울고 계셨던 거겠죠. 아무튼 저희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빠의 착하고 성실한 모습을 믿고 또 순수하고 재미있는 그 유머에 반해 집도 부모도 버리고 과감하게 사랑을 선택한 분이셨죠. 그리고 저희 아빠는 그런 엄마를 참 많이도 아끼고 사랑했는데요. 저를 낳고 더 많이 행복했다고 했지만 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엄마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아빠와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끔 했네요. 또 어떤 날은 엄마 대신 제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열심히 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를 속상하게 하기도 싫고 하늘에 계신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었죠. 솔직히 저는 엄마를 너무 많이 사랑하지만 아빠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없는 대신 제가 아빠한테 그런 기쁨의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전교 5등 안에 꼬박꼬박 들면서 아빠 어깨를 세워줬고 반장은 물론 전교 회장까지 하면서 아빠를 소위 모범생 학부모로 만들어줬죠. 선생님도 저희 아빠가 학교에 오면 그렇게 잘해주실 수가 없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재미로 학교를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아빠랑 평생 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을 때였는데요. 아빠랑 별개로 운명의 짝을 만나면 저도 당연히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은 꿈 많은 여고생이었으니까요. 우리 하늘이는 평생 아빠랑 살 거지? 아빠 빼고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도둑이고 짐승이야. 뭐래? 지금 나를 몇 살로 보는 거야? 됐거든? 나는 공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거 왜 이래? 뭐? 공유? 야, 걔가 뭐 볼 게 있냐? 키만 멀 때같이 크기만 하지. 아빠가 훨씬 낫잖아. 아니거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목소리도 좋아. 우리 공유 오빠를 어디에 갖다 붙여? 야, 그래도 내가 네 아빠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말이야, 네 엄마가 픽한 남자야. 아, 네. 그게 저는 아니니까요. 저는 때 되면 결혼하겠습니다. 웃기죠? 저는 가끔 저 생각을 하면 너무 웃겨요. 제가 이렇게 마흔을 코에 앞두고 결혼도 못하고 있을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하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랑 평생 살다 전 저희 아빠는 혼자 사는 게 당신 꿈이라며 빨리 시집을 가라고 난리인데 저희 부녀야말로 시트콤이 따로 없었네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준 또 다른 가족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까만 점박이가 매력적인 저희 집 뭉치였어요. 뭉치는 누군가한테 학대를 받다 도망을 나온 건지 버림을 받은 건지 한참 동안 동네를 떠돌던 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보면 반갑다고 꼬리를 치면서 줄줄 따라다니더라고요. 꼬리도 어찌나 촐싹맞게 흔들던지 딱 보니 사람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개였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가 뭉치를 데려올 수는 없었죠. 그때 당시 저는 내년에 수능을 앞둔 고2였거든요. 한창 공부를 하는 나이라 함부로 강아지를 집에 데려갈 처지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아빠랑 밥을 먹으면서 한 번은 뭉치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아빠는 신기하다며 가서 보자고 했고 가는 길에 강아지 간식도 한 알음 사갔는데 그날 뭉치는 저희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아빠는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은지 그 자리를 한참이나 떠나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놈이 어디 떠돌고 다녀서 밥이나 챙겨 먹었겠니? 안쓰러워서 배라도 채워주려고 그랬던 건데 녀석이 지복 지가 차고 말이야. 이렇듯 저희 아빠 마음도 몰라주는 뭉치였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 아 그래 우리 아빠는 원래 저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참 신기한 일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여느 때처럼 저는 학원에 다녀와 집에 갔는데 거짓말처럼 뭉치가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어? 얘가 어떻게 여기 있어? 어떻게 있긴 아빠가 데리고 왔지. 그게 맞지? 내가 진짜 네 엄마한테 그런 정성을 못 보여줬는데 맨날 가서 한 번만 나와서 간식 먹으라고 빌고 또 빌었다. 정말? 아니 얘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그게 간식을 두고 가면 귀신같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몰래 봤지. 그래서 걔랑 밀당 좀 하다가 이렇게 됐어. 왜? 너도 좋잖아. 그렇긴 한데 걔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 우리 둘 다 바쁜데. 아무리 바빠도 생명 하나 거두는 일을 못할까? 밖에 있으면 너무 위험하잖아. 아빠는 모처럼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얘 이제 아빠 엄청 잘 따라. 자본주의에 약한 놈이야. 에이 진짜? 순수한 생명 앞에서. 아니야 진짜라니까. 뭉치 네가 누나한테 말해. 간식의 유혹에 넘어왔다고. 순순하게 물어. 빨리 왕 하고 짖어봐. 지금 뭐해? 그리고 뭉치라니. 아빠가 이름을 지은 거야? 딱 관상이 뭉치 같잖아. 사고 뭉치. 앞으로 마음껏 사고치고 다니라고 아빠가 그렇게 지었어. 왜? 별로야? 촌스러워? 아니, 괜찮네 뭉치. 어울려. 근데 원래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이름 따라간다고 하는데 아빠 괜찮겠어? 그럼 괜찮지. 전날 이후 뭉치는 정말 자기 이름값을 제대로 하겠다는 듯 매일매일 아빠 보란 듯이 사고를 쳤어요. 두루마리 휴지를 전부 풀어 헤집어 놓는 건 물론이고 베개랑 인형 같은 것도 터뜨려서 그 안에 있는 솜을 전부 뽑아놓기도 했는데 심지어 짱짱하다고 생각했던 가죽 소파까지 이 녀석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마치 무슨 일이 있냐는 듯 순진한 얼굴로 헤헤거리며 아빠에게 웃어 보였는데 그제야 아빠는 이름을 잘못 지었다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셨어요. 하지만 어쩐지 아빠는 뭉치가 이름값 하는 걸 내심 좋아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요. 늘 뭉치 이 녀석 너 정말 이럴 거야. 야 밥값은 못할 망정 이건 아니지. 라고 말로만 화를 낼 뿐 얼굴은 늘 웃고 있었어요.
뭉치가 아픈 기억을 잊고 마음껏 사고를 친다는 게 아빠한테는 어떤 희망처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며 그때까진 잘 모르겠는 이상한 감정이 훅 하고 올라와 울컥울컥 했었는데요. 저도 그런 아빠의 모습이 좋았거든요. 저희 아빠야말로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왜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라도 저희 아빠 같은 남자가 나타난다면 사랑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독신으로 살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저희 아빠 같은 남자는 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 남자는 못 만났지만 그런 아빠랑 사는 건 저한테는 무척이나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런 아빠가 제 옆에 있었기에 저의 사춘기도 요란하지 않게 지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없다고 강아지의 생명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랐는데 저희 집에 들어와 행복한 반려견으로 살던 뭉치는 11년 만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리고 두 번째 느끼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저와 아빠는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언제고 찾아올 수 있는 이별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죽음이라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더욱이 뭉치의 자리가 저희 엄마 자리라고 생각한 저희 부녀는 그 슬픔이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저지만 아빠가 이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 많이 힘들어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빠, 우리 예쁜 새끼 강아지 분양받을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저희 아빠는 싫다고 이젠 헤어지는 게 겁이 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예쁜 강아지면 뭐해. 그 개는 우리 뭉치가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저 위에서 다 같이 만날 거니까 괜찮아. 뭉치는 어쩌면 하늘에서 엄마가 데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라고 슬픈 듯 좋은 듯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 저 역시도 뭉치가 너무 그리워서 아빠 말에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어요. 그도 그럴 게 뭉치는 저한테 둘도 없는 동생이었거든요. 제가 공부하면서 힘들고 직장 다니면서 힘들면 늘 제 옆에서 굳이 배를 까고 드르렁 드르덩 코를 골던 눈치 없는 아이.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세상 그 어떤 걱정도 다 쓸데없이 느껴지는 마법이 있었는데 심지어 계속 보고 있으면 행복해서 같이 눕고 싶어졌죠. 그럼 달콤한 낮잠을 함께 자고 언제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냐는 듯 기분이 풀어지곤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뭉치는 꼭 제 감정을 알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뭉치의 빈자리는 저한테도 너무 큰 공백이었고 저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아빠한테는 굳이 말하지 않고 유기견 봉사활동도 다녔어요. 아무래도 우리 뭉치도 떠돌던 아이였어서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한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섣불리 강아지를 데려올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아빠의 말이 자꾸만 맴돌아 차마 그럴 수는 없었죠. 그리고 저희 아빠가 또 마음이 약해지실 것 같아서 제가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굳이 말을 안 하게 되었는데요. 그냥 그때는 아빠와 제 사이에 암묵적으로 이제 동물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좋은 마음으로 봉사만 꾸준히 할 생각이었던 저였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봉사활동 중 아이들 산책을 시켜주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뭉치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이 똑 닮은 강아지가 밖에서 떠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닮았는지 저는 보자마자 뭉치야 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였는데 그 녀석이 마치 자기 이름이 진짜 뭉치라도 되는 듯
꼬리까지 정신없이 치며 저한테 달려오더군요. 순간 저는 뭉치가 다시 돌아온 줄 알았어요. 품에 아이를 안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같이 산책 봉사를 나온 사람들도 놀랄 정도였죠. 그런데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희릿, 여기서 뭐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형아가 말했지? 죄송해요. 저희 애가 사람을 엄청 좋아해서. 아, 주인이세요? 그렇구나. 주인이 있는 개였구나. 네? 왜 그러세요? 혹시 저희 개가 어디 불편하게라도 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저희 집 뭉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강아지가 참 예쁘네요. 점박이가 예쁘네요. 하고 말을 돌려버렸는데요. 와, 정말요? 아무도 우리 히릿한테 그렇게 말 안 해주는데. 감사합니다. 강아지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히릿, 이 누나 좀 괜찮다, 그치? 근데 왜 이름이 히릿이에요? 아, 그냥 어울려서? 관상이 딱 히릿 하잖아요. 아, 관상.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히릿도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강아지 키우세요? 산책? 아, 그게요. 키우는 게 아니고 봉사요. 와, 감동.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시네요. 멋져요. 그럼 저는 이만. 제가 오늘 히릿이랑 여기 열바퀴는 돌아야 하거든요. 이놈이 그래야 밤에 잠을 자요. 배도 이렇게 까고 코까지 골면서. 웃기죠? 아, 이걸 보여줄 수도 없고 아쉽네.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저희 개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코도 막 엄청 골고. 강아지 키우세요? 아, 예전에요. 점박이가 매력적인 강아지랄까? 아, 그러셨구나. 우리가 뭔가 좀 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보는 눈도 비슷하고. 그럼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언젠가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뭉치를 닮은 강아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자 저와 같이 산책 봉사를 하던 사람들은 뭐야? 번호 정도는 물어보고 갈 줄 알았더니 저렇게 그냥 가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말했는데 저 역시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어쩐지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남자가 아니라 그 강아지가 또 보고 싶었어요. 뭉치는 이제 볼 수 없으니 그 강아지라도 보고 싶었죠. 그래서 오늘은 나왔을까? 내일은 나올까? 그러면서 그 공원을 나가곤 했는데요. 봉사할 때도 나가고 봉사가 아닐 때도 나가고 마치 짝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저는 공원에 나갔죠. 하지만 인연은 아니었던 건지 3달이 넘도록 히릿이라는 강아지를 볼 수는 없었는데요. 저는 그제야 애써 그래, 걔는 뭉치가 아니야. 세상에 뭉치를 닮은 개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공원 나가는 걸 그만뒀어요. 그리고 차츰차츰 그 강아지 생각도 희미해져 갔는데 그러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그날도 주말, 그것도 야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뜻밖의 재회를 하고 말았어요. 그 남자냐고요? 아니요, 히릿이요. 히릿은 무슨 일인지 주인도 없는 채 누군가의 신고로 저희 센터에 오게 된 거였죠. 어? 얘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있어? 그걸 하늘씨가 어떻게 알아? 지난번에 저희 개랑 닮은 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개예요. 이름도 히릿인데? 이번에도 그냥 닮은 게 아니야? 그런데? 아닌가? 히릿, 너 히릿이지? 그러자 그 녀석은 마치 제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세차게 꼬리를 흔들며 우렁차게 왕 하고 짖었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 주인인 그 남자가 애타게 히릿을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새빨개져서 퉁퉁 부어서는 한달음에 센터로 뛰어왔더군요. 오셨어요. 동물인식 칩이 없어서 애를 먹었나 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게 히릿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래도 목걸이는 했는데 이놈이 제가 출근하고 없을 때 집을 나간 거라 목걸이도 없이 나간 거죠. 아, 그럼 너 탈출한 거였어? 너 진짜 사고뭉치다. 제 말이요. 그냥 이름을 확 뭉치라고 지를 걸 그랬나 봐요. 이놈의 사고뭉치. 너 형아가 요즘 바빠서 산책 잘 못 시켜줬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집 나오면 개고생인 거 몰라? 저기 진정하시고요. 제가 볼 땐 히릿보다 견주님이 더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히릿이 오죽 답답했으면 집을 나와요. 그치 히릿?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할 말이 없는데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요. 그래도 히릿 생각해서 아파트까지 포기하고 마당 있는 주택에 사는데 이렇게 담을 넘을 줄이야. 진짜 세상엔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야, 너 형아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도 좀 협조해. 형아가 벌어야 너 간식도 사고 장난감도 사는 거야. 그때 히릿은 자기 주인한테 대답이라도 하는 듯 왕 하고 크게 짖었어요. 그리고 우리 뭉치가 그랬듯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헤헤 웃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 그 남자의 얼굴이 예전 저희 아빠 얼굴이랑 닮아 있었어요. 세상에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은 저희 아빠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 심장이 쿵쾅쿵쾅 요란하게 뛰었어요. 그리고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얼굴까지 빨개져서는 뭔가 초조해 보이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때 하늘씨 눈이 사랑에 빠진 여고생 같았어. 뭔가 빨리 저 사람이 나한테 작업을 걸어줬으면 하는 눈이랄까? 설마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어머, 지금 시침이 떼는 거야? 여기 CCTV 다 있어. 뒤지면 다 나와. 아우 참 괜히 그러신다. 사람 민망하게. 민망할 게 뭐가 있어. 어쨌든 그날 이후로 그 남자랑 잘 됐잖아. 둘이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요즘 우리들 사이에 하늘씨 연애 스토리가 제일 핫한 거 알지? 빨리 얘기해. 진도는 무슨, 몰라요. 네, 저는 그날 이후 그 히릿 주인이랑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고맙다며 답례로 밥을 얻어먹게 되었는데 이게 순전히 저 혼자만 한 일이 아니라서 답례를 받는 게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저도 또 답례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서로 특별한 마음을 주고받으니 어느덧 저희 두 사람에게 다른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다른 분의 말씀처럼 이미 예전부터 그 남자를 좋아했었죠. 나는 시집 안 가고 평생 아빠랑 살 건데 마치 오늘 당장 청혼을 받는 사람처럼 고민하는 날도 많았어요. 그만큼 그 남자는 보면 볼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만남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희는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 있었고 저희 곁에는 늘 뭉치를 닮은 히릿이 있었는데 문득문득 이렇게 살아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희 뭉치 얘기는 물론이고 저희 엄마 얘기, 저희 아빠 얘기 등 저도 제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러면 남자친구는 눈이 빨개지도록 울기도 하고 배가 터져라 웃기도 하면서 제 얘기를 경청해줬어요. 그리고 저 혼자만 하던 봉사도 같이 하고 때때로 히릿을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고모랑 저희 아빠가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안 눈치더군요. 그리고 마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저를 시집 보내기 위해 둘이 작당을 했는데요. 뭐 하나 어설프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요즘 우리 딸 예뻐지는 것 같네. 여자는 원래 사랑에 빠지면 예뻐진다고. 네가 그랬나? 내가 그랬지. 내가 이래봬도 여자잖아. 우리 하늘이가 요즘 여자 해. 너 솔직히 말해. 남자 생겼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애 놀라게 바로 물어보는 게 어딨어. 우리 딸 부끄럽다. 그냥 아빠는 요즘 네가 너무 보기가 좋아서 혹시 누가 생겼나?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다는 거지. 오빠, 뭘 그렇게 어렵게 돌려서 말해. 너 연애하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네 아빠 지금 궁금해서 숨 넘어가? 너는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야, 먹이겠다는 거야? 내가 그냥 살짝 물어만 보자고 했지? 그래서 묻고 있잖아. 오빠가 이렇게 하루 종일 빙빙 돌릴 것 같아서. 나는 기껏 도와주는 건데. 아니, 네가 그렇게 물어보면 얘가 남자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겠냐? 너는 그러니까 그 나이 먹도록 시집을 못 가는 거야. 오빠는 왜 여기서 그 얘기를 해? 내가 시집 못 가서 오빠한테 뭐 피해준 거 있어? 그럼 있지. 없겠냐? 너도 남편이 있어야 내가 신경을 덜 쓸 거 아니야. 아이고, 누가 보면 동생 엄청 신경 쓰는 줄 알겠네. 오빠가 내 신경을 쓰냐? 내가 호래비 오빠 신경을 쓰지. 야, 너 말 다 했어? 저 남매는요, 항상 저런 식이었어요. 뭔가 같이 하자고 해놓고 나중엔 둘이 저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럼 그걸 한참 보다가 제가 처음에 물었던 거 대답해주고 상황을 정리하곤 했는데 그날도 어차피 숨길 일도 아니었기에 말해주고 남매의 싸움을 끝내자 싶었어요. 그만들 좀 해. 진짜 둘이 몇 살이냐? 정말 징그럽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빠랑 고모랑 붙어있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 나 연애한다. 됐지? 그러니까 둘이 그만 싸워. 오빠, 들었니? 오빠 딸이 드디어 연애한대. 너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이야? 회사원? 공무원? 아님 자영업? 야, 자영업은 아니지. 그래, 그 남자는 좋은 사람이야? 엄청 좋은 사람. 내가 조만간 집에 한번 데리고 오려고. 그 사람도 아빠 엄청 보고 싶어 해. 그리고 아빠도 보면 깜짝 놀랄걸? 왜? 왜 네 아빠가 보면 깜짝 놀라? 그리고 기분 나쁘게 나는 거기서 왜 빼는 거야? 내 남자친구가 고모를 보고 싶어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냥 고모인가? 엄마 같은 고모인데. 됐고, 나도 볼 거니까 나 빼지 마라. 알겠어. 그러니까 둘이 제발 같이 붙어있지 좀 마. 가만 보면 사이도 나쁘면서 엄청 붙어있어. 저는 일부러 그 남매한테 까칠하게 굴었어요. 그러자 자기들은 이미 궁금증이 해결되어 그런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각자 할 일을 찾아갔는데요. 그렇게 얼떨결에 저는 연애 커밍아웃을 했고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초대를 받았죠. 물론 희릿도 함께 왔는데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제 남자친구보다도 희릿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저와 같은 이유였죠. 그리고 이젠 모든 사연을 알고 있는 남자친구는 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었는데 두 남자를 한 곳에서 함께 보니 진짜 희릿이 뭉치를 닮은 만큼 둘도 닮았더군요. 그리고 조금씩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어졌죠. 그래도 혼자 남을 아빠는 여전히 저에겐 숙제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저희 아빠를 고모한테 부탁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정말이지 두 남매가 저 때문에 서로 짝도 없이 붙어 지내는 건 싫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고모는 야,
니네 아빠는 걱정하지 마. 고모가 있는데 뭔 걱정? 네 아빠 저래봬도 나 엄청 좋아한다? 라며 저한테 얼른 시집가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건 아직 생각 중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는 제 마음도 별 수 없었는데 고맙게도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 생각을 무척이나 했어요. 어떤 날은 우리 그냥 아버님이랑 셋이 살까? 아버님도 휘리도 엄청 좋아하시잖아. 라며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건 아니다 싶었죠. 예비 시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일이고 원래 강아지 키우는 걸 반대했다던 분들이셔서 강아지 때문에 만난 저를 싫어하실까 은근 걱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예비시댁에 갔을 때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급체를 하고 말았는데 그때 어찌나 저를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시는지 예비 시어머니 성품에 저는 감동받고 말았어요. 딸이 없고 아들만 셋이 있는 집이라 며느리가 생기면 무조건 딸처럼 생각하고 지내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는 저 말이 그렇게 오싹하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 말이 참 감사했어요. 누구보다 엄마의 빈자리가 아팠던 저였기 때문에 더 그랬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엄마를 잃은 일을 아시고는 그때부터는 제 손을 놓지 않으려 하셨는데 예비 시아버님도 보이지 않게 저를 챙겨주시려 하셨죠. 그래서일까요? 남자친구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그냥 이 가족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드니 저도 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와 고모까지 해서 종종 자리를 만들고 여행 연습이라도 하듯 여행도 가고 그랬는데 예비 시어머님이 그러셨죠. 나는 어릴 때부터 털난 동물이 그렇게 싫더라. 근데 우리 아들이 원래 내 말을 그렇게 안 듣거든. 내가 개 키우지 말라고 아파트 팔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을 들은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나는 더 늙어도 저놈한테는 뭐 하나 기대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다른 아들도 아니고 저놈이 내 소원풀이를 해줬어. 소원이요? 그게 뭔데요? 뭐긴 너란 애를 데리고 왔잖아. 어떻게 된 게 나는 힘들게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는데 장가가겠다는 놈도 없고 내 평생 내 집에서 여자 구경은 못하나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막둥이가 엄마 소원풀이는 해줬지. 나는 네가 처음 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좋았다. 정말이야. 아, 드디어 내가 또 다른 자식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털 날려서 싫던 희릿도 예뻐 보이더라. 결국 희릿 때문에 니들이 만난 거잖아. 그리고 네 시아버지 될 양반은 내가 주책이라고 그러면 아가씨가 싫어한다고 옆에서 말렸는데 네 엄마 얘기를 듣고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엄마 마음을 엄마가 너무 잘 아니까. 나는 그냥 널 품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까지 했는지 아니? 만약에 네가 내 아들 싫다고 결혼을 엎어도 나는 널 계속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 이게 내 마음이야. 아우, 또 주책 없이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 전날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쏟고 마셨어요. 자기 아들과 별개로 저를 딸로 생각하신다는데 저도 울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희는 그 어떤 잡음도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날짜를 잡으니 참 기억도 가물가물했던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엄마도 내 멋진 남편을 한 번이라도 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 딸이 좀 늦긴 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걸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기분 때문인지 회사에 가도 봉사를 가도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더군요. 그렇게 결혼식 전날이 되었고 이젠 남편이 될 남자친구는 엄마를 모신 낙골당에 가자고 했는데요. 둘이 그렇게 가서 결혼한다고 인사를 했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어머니 진짜 미인이시다. 미스 코리아 나갔어도 되셨을 것 같은데? 라며 제가 우울해할까 나름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그러면서도 이때는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긴 했나 봐. 우리 엄마도 이런 사진 많다? 그래서 그런가? 꼭 어딘가 모르게 익숙해. 라고 하는데 그땐 저 말을 흘러들었죠. 그런데 결혼식 잘 마치고 4박 5일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시댁에서 저는 그만 소름 돋는 사진을 보고야 말았는데요. 시어머님이 사진 정리를 하셨다면서 저한테 한번 보라고 주신 앨범에서 저는 제 눈에도 아주 익숙한 저희 엄마의 얼굴을 봤어요. 남편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 소풍 사진이었죠. 여기 이 사람. 왜? 아, 이거 봐봐. 이때는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었다니까? 이제 생각났다. 우리 선생님도 맨날 이렇게 학교에 왔어. 저기, 자기 어릴 때부터 여기 동네에 산 거 아니야? 아니,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나? 나는 글쎄 저희 남편 1학년 담임이 저희 엄마셨더라고요. 그때는 저를 낳고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았을 때랑 겹칠 때쯤 된 것 같았는데 혹시 초등학교 앞에 떡볶이집 기억해? 당연하지. 거기 엄청 유명해. 떡볶이도 맛있고 아저씨도 재밌고. 아, 맞다. 우리 선생님 남친이었는데 결혼까지 했대. 대박이지. 아름다운 스토리야. 그래, 대박이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여기 있는 자기 담임 선생님, 우리 엄마야. 그리고 잘 생각해봐. 그 떡볶이집 아저씨가 누군지. 남편은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는지 어버버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내 이젠 다 알았다는 듯 저를 놀란 토끼 눈으로 쳐다봤는데요. 그러자 둘이 동시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내 저희 둘이 펑펑 울고 있으니 시부모님도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시부모님도 저희의 기막힌 인연을 아시고는 이젠 넷이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무슨 눈물의 도미노도 아닌데 그때까지 히릿을 맡아주고 계시던 아빠도 이 놀라운 인연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너무 벅차서 숨도 쉬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아무래도 하늘에서 저희 엄마가 맺어준 인연 같다며 평생 백년해로하며 잘 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저희 둘은 아직까지도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니 정말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들은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많이들 의심하는데 그냥 우리 둘이 만나게 된 일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일이라서 저희는 매일매일이 기적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비록 아직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진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부부를 똑 닮은 아이가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희 부부한테 히릿이 있어 외로울 틈이 없는데요. 히릿은 뭉치보다도 더 사람을 잘 따르고 애교가 넘쳐서 함께 있으면 누구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신통한 아이예요. 오죽하면 저희 아빠가 니들 주말에 뭐하냐? 니들 편하게 데이트하게 내가 히릿 봐줄까? 아니다. 그냥 니들은 출근하니까 히릿을 내가 맡고 주말에만 데리고 가. 어때? 라며 히릿 타령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철벽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빠가 히릿을 보고 싶다고 애가 타는데 그 모습에 저희 남편은 우리 애기 태어나면 그때 완전 우리 애도 장인어른이 키우시겠다고 하겠다. 라며 좀 걱정스러워하는데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럴 거라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혼자 남아 외로워할 줄 알고 걱정했는데 제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했더라고요. 가뜩이나 가게도 고모한테 넘겨버려서 저희 아빠는 자기 꿈이었다는 혼자 사는 것은 물론이고 뭉치를 닮은 히릿보는 나게 사시는데 지난주에는 저희 아빠가 그러셨어요. 이렇게 좋은 걸 너는 왜 다 늙어서 한 거야? 내가 한 10살만 더 어렸어도 좀 좋아. 뭐래? 내가 10년 전에는 우리 남편을 못 만났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라고? 그럼 히릿도 없는 거야? 맞네. 그건 네 말이 맞다. 아유, 결혼하다니 똑똑해졌네. 정말 못 말리는 저희 아빠예요. 그리고 저는 저런 아빠의 모습을 아주 오래오래 보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요. 저희 엄마는 그러지 못하셨지만 저희 아빠는 그런 엄마의 목까지 아주 오랫동안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할 거라 그런 예쁜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젠 시부모님 포함해 저와 저희 남편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아마도 그럼 하늘에 있는 저희 엄마도 우리 딸 장하다. 역시 내 딸이네. 라고 생각해 주시겠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제 남편을 만난 저희 엄마라 그런지 저는 더욱 남편과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요. 시어머니 말로는 남편이 어릴 때 선생님이었던 저희 엄마 속을 당신 못지않게 많이 썩였다고 알려주셨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 남은 생은 반성하는 의미로 저한테 평생 충성하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참 이래저래 저만 좋은 일이 수룩이에요. 이 역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주는 선물이겠죠. 너무 일찍 떠날 수밖에 없던 저희 엄마가 오늘따라 많이 그리워지네요. 여러분 곁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 자체가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부모님과 자식들이 서로 마주하고 좋은 것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일게요. 끝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보람 있는 날이 되시길 희망하며 모두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